그 특성을 알고 있으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거는 계속해서 이직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. 성공을 하시려면 이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.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사전에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, 그리고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,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결국에 이직도 마찬가지거든요. 나는 이직을 굉장히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이직을 이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과연 이 이직, 경력직 이직 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직은 도대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,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이직을 진행하면서 뭐 나온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됐던, 아니면 뭐 어떠한 여러 가지 이직에 관련돼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를 하잖아요. 이제 그런 거를 할 때도 이 특성을 알면 그거에 분명히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직의 가장 큰 특징, 특성, 이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직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저 같은 이제 헤드헌터 입장도 마찬가지고 지원자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가장 큰 특징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뭐 합격, 뭐 이런 식으로 일이 흘러가면 확실히 편해지겠죠. 근데 우리가 다들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솔직히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취업할 때는 본인의 이제 스펙이나 이제 채용 공고나 이런 거를 봐서 우대사항 같은 게 좀 많이 적용이 되면 아, 나는 좀 가능성이 있겠다. 뭐 이 정도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면접이나 이런 거를 갔을 때는 내가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도 잘 모르겠고, 의외로 뭐 잘 봤다고 생각하지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, 이런 식으로 이 채용 과정은 우리가 아,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에 대하여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마 몇 분 정도는 다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까. 저도 이제 헤드헌팅 하면서 인재를 추천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서류 통과를 해서 면접을 보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, 이 사람은 될 것 같다 라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또 반대로 아, 이 사람은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 사람이 끝까지 가서 이제 최종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측이 어렵다,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채용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변수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러니까 채용 기업에서 어떤 포지션을 진행을 할 때,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조건을 뭐 나이는 한 35에서 한 38살 사이, 뭐 성별은 남자면 좋겠고, 그래도 대학교는 뭐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나왔으면 좋겠고,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다 붙거든요. 근데 뭐 처음에는 그런 조건으로 가다가 원하는 사람이 너무 안 나온다. 그럼 이 조건을 좀 완화시킬 수도 있고,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포지션에도 채용 조건이 좀 변화하는 경우도 있고요. 회사 사정에 따라서 뭐 포지션 자체가 아예 뽑지 않는 경우, 그러니까 그냥 없어지고 클로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할 만한, 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상황보다는 저쪽 채용 기업의 채용 담당자, 실무 담당자,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, 그 회사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,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거죠.
그러니까 일례로 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, 예측하기가 어렵다.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은,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같은 경우야, 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이 이제 공통적인 기준이 있잖아요.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기준이. 근데 경력직 채용은 이제 그런 기준이란 게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. 회사마다 다르죠. 예를 뭐 대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점수가 아무리 뭐 엄청 잘 나온 사람이 되게 낮은 학교를 지망한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잖아요. 그런데 의외로 경력직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오버스택이 되겠죠. 그러니까 뭐 전에 있던 회사가 엄청 잘 나가는 대기업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작은 회사에 지원을 했다. 그러면 이 작은 회사에서 이 사람을 이런 인재가 오다니 아싸 좋다 받을 수도 있지만, 와, 과연 이 사람이 와서 우리 회사에서 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이야 순수하게 진짜 지원하고 싶어서 갔다고 하지만 뭐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분명히. 일명 뭐 오버스펙이라고 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, 저는 실제로도 그런 경우를 좀 봤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이나 그런 스킬셋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은 소위 말하는 이제 S전자 쪽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 뭐 같은 대기업이긴 하지만 좀 규모가 작은 대기업 쪽에 지원을 했을 때 서류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S전자에 다니는 사람이 뭐 이쪽 개발하는 쪽에서 가장 뭐 우수하고 뭐 그런 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제 서류 정도는 통과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거든요. 스킬셋이 어느 정도 맞고 업무가 어느 정도 맞는데 뭐 서류에서 탈락했고, 뭐 이유를 물어봤더니 뭐 별다른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거든요. 그냥 실무 쪽에서 그냥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. 뭐 그런 경우야 뭐 솔직히 헤드헌터 입장에서 당황스럽기는 하지만, 뭐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예측이 어렵다는 게,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류는 그래도 조금은 좀 예측이 되고, 그런 예측이 어느 정도는 좀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. 왜 그러냐면, 특히 이제 헤드헌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채용기업에서 원하는 세부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 좀 부합을 한다. 그러면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면접까지는 이제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, 문제는 면접은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. 진짜 이제 제가 추천한 후보자가 이제 면접이 끝났어요.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한 면접 어떠셨어요? 뭐 분위기 좋고 뭐 질문하시는 거 대답 다 잘했다. 그리고 회사도 괜찮은 것 같더라. 그래서 그러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. 우리 기대해 보시죠. 제가 이제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. 뭐 이렇게 해서 화기애애하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다음날 그쪽 회사에서 이제 피드백이 온 거는 이제 탈락인데, 탈락 이유가 뭐 물어보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고, 했던 뭐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었다. 그래서 뭐 실무적인 역량이 조금, 업무 역량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조금 미달되는 것 같아 탈락이다. 이런 피드백이 왔거든요.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. 이분은 굉장히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제 하드웨어 기술자 쪽 분을 이제 그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 입사를 시켰는데,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. 면접 어떠셨어요? 망한 것 같아요. 아니 왜요? 그랬더니 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나름 되게 답변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많이 못한 것 같다.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찌됐건 결과는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
나중에 결과 나오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분은 또 합격을 했어요. 그래도 뭐 입사까지 하셔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계시는데,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피드백이 되게 이제 대답하는 태도가 좀 적극적이고, 뭐 본인이 잘 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도 뭐 배우려는 의지나 이렇게 그런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, 이렇게 피드백이 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률적으로 따지면 망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붙는 것보다야 잘 봤어요 생각하고 하시는 분이 붙을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. 근데 그거는 결국에 확률 문제거든요. 이게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처럼 경력직 채용 과정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확실한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죠. 그럼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?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.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직 과정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, 이 특성을 확실히 알고 계신 분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면접을 보고 지원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결국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았어요. 그걸 받았을 때, 아, 이거는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, 아, 이건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뭐 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갔든가, 그냥 나랑 좀 잘 안 맞나 보다.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소위 말해서 데미지를 적게 입는 거죠. 이제 불합격에 대해서 심적으로나 뭐 결국 육체적인 일은 없으니까 어쨌든 심적 데미지를 덜 받는 거죠. 심적 데미지를 덜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왜냐? 이직은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렵잖아요. 그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여러 번 반복을 할 때 당연히 사람인 이상 죄송합니다. 뭐 우리랑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서 뭐 다음 기회 이런 얘기 들어서 좋을 건 전혀 없거든요.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. 그걸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.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직은 굉장히 변수가 많구나.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당연히 면접 준비하고 내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공부 이렇게 내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만약 나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디프레스 될 필요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 특성을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무도 몰라요. 그러니까 완전 깜깜이다 뭐 이것까지는 아닙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요. 예측은 돼요. 대략. 근데 그게 100%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다는 거죠. 문제. 이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울 거예요. 세상에 100%가 어디 있습니까? 확실한 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. 이직 과정은 정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과는 언제 어떤 순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. 내가 바꿀 수도 있고 저쪽에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. 그 특성을 알고 있으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거는 계속해서 이직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. 성공을 하시려면 이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이직 라이프를 응원하겠습니다.